안녕하세요. 늘참목장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과거에 사료회사 영업사원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정말 수백 곳의 한우 농장을 다녀보면서 처음에 한우 두 마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수백 마리의 규모로 농장을 확장한 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분들의 농장 자산 규모만 대략 계산을 해봐도 소를 포함하면 최소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규모로 농장을 성장시키신 건데요. 저는 이런 성공적으로 규모 확장을 하고 자산과 소득을 많이 늘린 농장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었어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서요. 당연히 소를 잘 키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농장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농장 자산의 규모와 소득이 큰 농장들도 물론 소를 평균 이상, 중상급 수준으로 키우긴 하셨지만 이런 농장들보다 소를 더 잘 키우면서 우시장에서 송아지 가격을 최고가 받는 이런 농장들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농장의 소득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지만 농장의 규모를 크게 늘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농장의 규모가 50마리에서 100마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결국에 한우 농장이 아닌 젖소 목장을 다니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게 17년이니까 대략 5년 전인데 젖소 목장을 다니다 보니까 차규실에 목장의 번식 기록을 전부 다 정리해서 인쇄를 해둔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젖소 목장은 송아지를 분만하고 그 어미소에게 젖을 짜서 수익을 내니까 이런 번식 성적이 너무 중요한 만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였죠. 이 자료들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일단 목장 소들의 월별 분만 예정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정을 넣고 수태가 안 된 경우에는 21일 뒤에 재발정이 오니까 이 재발정을 발견할 수 있게 재발정 확인일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장 전체 소들의 번식 성적도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중에 분만 간격에서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한우 농가라면 분만 간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강의나 교육 자료에서 많이 다루니까요. 그래서 한우 번식 후 1년 일산해야 한다. 암소가 공밥 먹는 공태일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좀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분만 간격이 실제로 농가의 수익을, 그러니까 자산을 쌓고 소득을 늘리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우 번식 농장의 사례를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장은 총 80마리 정도의 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농장을 외부에서 보면 우시장에서 송아지 가격도 되게 잘 받고 송아지 폐사도 거의 없는 그런 농장입니다. 농장 자체도 되게 깨끗하고 사료 자동급이기며 볏짚급이기, 겨울에는 송아지 보온방까지 운영하는 농장이에요. 그런데 이 농장의 분만 간격을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분만 간격이 424일이 나왔어요. 1년에 송아지 한 마리를 낳게 하는 1년 1산의 분만 간격이 365일이니까 이보다 59일, 거의 2달 정도 분만 간격이 늘어져 있던 거죠. 가임함소 기준으로 한우 번식 후 50마리를 키우는 같은 규모의 농장이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한 농장은 1년 일산을 해서 분만 간격이 365일이고 다른 한 농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장의 분만 간격이 424일이라고 하면 이 각각의 농장에서 1년 동안 태어나는 송아지의 마리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분만 간격이 365일인 농장은 50마리의 암소가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으니까 연 송아지 분만 두수는 당연히 50마리일 겁니다. 하지만 분만 간격이 424일인 농장의 경우에는 50마리의 가임암소가 있음에도 1년에 태어나는 송아지의 마리수는 43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무려 7마리나 차이가 나는 거죠. 송아지 가격이 평균 마리당 350만원이라고 치면 같은 규모의 농장임에도 2,450만원, 거의 2,500만원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추가 매출은 사실 대부분 순수익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암소의 생산성이 더 높아진 거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송아지 7마리의 사료값과 번식 후의 도다 먹이기 비용 정도가 전부니까요. 이 매출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월 200만원 정도인데 한 사람의 월 급여 수준으로 수익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우 번식 농장이나 일괄 농장의 경우에는 이 분만 간격이 짧아지면 이렇게 같은 규모여도 송아지 분만 두수가 많아져서
축사 안의 송아지가 바글바글해집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지고요. 결국 축주는 소를 어느 정도 팔아도 소의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사 중축이나 신축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축사가 좁아져서 어쩔 수 없이 더 키우고 싶은 소들을 자리가 없어서 파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규모 확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만 간격이 짧아서 분만되는 송아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번식 후의 생산성, 효율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만큼 농장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소를 키우니까 돈이 되는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아니까 규모 확장을 안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규모 확장을 하고 나면 그만큼 농장의 소득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분만 간격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주변 농장들의 분만 기록이랑 수정 기록들을 전부 다 받아와서 농장의 분만 간격을 계산해드렸어요. 이때 제가 7개의 농장을 계산해 봤는데 실제로 1년 일산을 하는 농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번식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농장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농장에 붙여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농장에서 막 한 다발씩 받아온 인공수정 증명서랑 농장 사장님이 공책이나 달력에 정리해 놓은 분만 기록을 바탕으로 제가 엑셀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하느라 정말 하루 종일 며칠을 고생해서 한 농장 한 농장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분만 간격을 줄일 수 있게 이 번식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분만하고 대략 30일이 지나서 이제 발정이 관찰될 소들, 수정이 안 된 소들을 사진처럼 우벅마다 체크를 다 해드렸어요. 사료 주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보시라고요. 그리고 농장에서 수정한 소들은 제가 하나하나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혹시 21일 뒤에 수태가 안 되고 재발정이 오면 바로 발견을 할 수 있게 아침마다 재발정 확인 알림 문자가 가게 했었습니다. 정말 분만 간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런 노가다,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목장 관리 앱 키우소를 이용하면 이런 번식 기록을 모두 자동으로 불러와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목장에서 오늘 해야 하는 작업들에 대한 알림도 매일 아침 옵니다. 무료 앱이고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고 앱에 들어가서 농가 인증을 하면 우리 집 모든 소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농장에서 출하했던 소들의 도축 정보나 번식 정보들도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농가 인증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소 한 마리에 이표 번호만 입력을 하고 인증을 하시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앞서 농장들의 평균 분만 간격을 알고 싶어서 농장 모든 소들의 수정과 분만 기록을 한 보따리씩 받아서 며칠 동안 데이터 정리를 했었다고 했는데 이 키우소 앱에서는 그냥 터치 한 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앱의 내 목장 탭에서 목장 성적 그리고 목장 통계를 누르면 농장의 번식 성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순서대로 보면 일단 목장 월별 분만 두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초산호들의 첫 분만 원령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소의 첫 수정, 초종부는 보통 14개월령쯤에 하고 임신기간 10개월이 지난 뒤인 24개월령에 첫 분만을 하죠. 물론 농가에서 전략적으로 초종부 원령을 늦추는 농가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첫 분만 원령이 늦어지는 것도 암소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던 분만 간격인데요. 개월령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 1산의 분만 간격이 365일, 그러니까 12개월이죠. 지금 이 농장의 22년도 분만 간격은 12.5개월이니까 대략 분만 간격이 380일 정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과거인 2021년도보다는 분만 간격이 0.6개월, 대략 18일 정도 줄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의 성적 추세 변화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만 간격이 긴 소들도 체크해서 알려줘요. 여기에 나온 개체들은 농장의 요주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목장 번식 후 목록에서는 농장 소들의 최근 분만일, 최근 수정일, 현재 상태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데이터랑 번식 성적을 알기 위해서 직접 하나하나 개체들을 타자로 쳐서 입력을 하고
한 묶음씩 되는 농장의 수정이랑 분만 기록을 엑셀에 직접 등록을 하는 이런 노가다를 해봐서 이 앱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리한지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기능은 매일 아침에 농장의 할 일을 알림으로 보내준다는 건데요. 제가 앞서 농장들의 수정 기록을 전산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등록을 해서 수정을 하고 21일 뒤에는 재발정 확인 문자가 가게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앱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당 소에게 수정을 했다고 앱에 등록을 해두면 수정 후 21일 전후로 재발정 관찰 알림이 오고요. 분만 예정일에는 분만 예정 알림도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만 전후로 어미수랑 송아지에게 백신을 주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체크를 한다고 해도 깜빡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만 6주 전, 4주 전 백신이나 송아지 호흡기 백신도 앱에서 알림이 와요. 이 앱을 개발하신 대표님도 직접 소를 키우고 계셔서 현장에서 어떤 자료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진짜 잘 알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앱의 기능들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키우소 앱을 이용해서 목장 관리를 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축사에 갈 때 컴퓨터는 못 가지고 가지만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사에서 바로 확인하고 싶은 소의 정보는 앱에서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소 앱을 이용해 보면서 느낀 소소한 장점 중 하나가 보통 우리 집 소를 조회해 보려면 002로 시작해서 객체번호 9자리를 입력해야 소의 출생일이나 개월령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 표에 똥이 묻어서 숫자 몇 개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 표를 보고 입력을 하려고 하면 이 번호가 총 9자리니까 한 번에 뭐 1854, 43891 이렇게 안 외워지는데 그래서 첫 4자리를 보고 핸드폰에 1854 입력을 하고 다시 소를 보면 소가 고개를 돌려버려서 막 소 부르고 내가 우방 뒤쪽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키우소 앱에서는 우리 목장 소들의 개체 정보들이 다 자동으로 불러와져 있어서 소의 개체 번호를 4자리나 5자리만 입력을 해도 조회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키우소 앱에서 쓰면 좋을 만한 기능 2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용자 알람 기능인데요. 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분만 예정일 알림이나 재발정 알림 말고 내가 원하는 알람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번식 후 분만 2달 전과 분만하고 2달 후까지는 송아지가 뱃속에서 급격하게 자라는 시기이기도 하고 분만 후에는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하는 시기라 평소보다 사료를 더 주는 도다 먹이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가 까먹을 수가 있는데 사용자 알람 기능에서 내가 직접 알람을 등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알람에서 분만일 기준으로 60일 전에 도다 먹이기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면 앱에서 알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농장만의 매뉴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송아지가 태어나고 며칠 뒤에 제강 용어를 발라준다. 이런 것도 직접 다 등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천 기능은 내 목장의 소 목록에서 공태일순 정렬인데요. 공태일수는 말 그대로 공태, 번식 후가 임신이 안 된 상태로 며칠이 됐는지를 뜻하죠. 번식 후의 임신 기간이 285일이니까 분만 간격 365일, 1년 일산을 하려면 공태일수 80일 안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 목록에서 공태일순 정렬을 해보면 현재 수정이 안 들어가고 공태 기간이 긴 소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태 기간이 60일이 지났는데도 발정이 안 오는 소들이 있다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르텔라이즈와 같은 호르몬제를 통해서 발정 유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번식 기록을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었을 때도 이 공태일수 기준으로 소들을 정렬해뒀었어요. 공태일수가 길어지는 문제아들이 제일 위에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현장에서 진짜 농장의 수익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될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와 목장의 기록 관리야말로 그 자체로 자산이기도 하고 우리 농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니까요. 영상의 고정 댓글과 본문에다가 앱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동안 농장의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번거로워서 실행을 못하셨던 분들, 우리 목장의 번식 성적이나
출하 성적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